요거 얘기하기 전에 오랜만에 이제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1학년 2학기 말에 수학화 마지막에 이제 여러분들 경우의 수를 받고 순열과 조합이라는 개념은 배운 적이 있습니다. 순열과 조합. 원래는 기본 개념으로서는 조합이 먼저 나와야 돼요. 그리고 나서 순열이 나와야 되는데 왜 모든 책에선 순열과 조합이라고 하는 걸까라고 하면 증명하는 게 순열이 쉬워서 그래요. 순열을 증명하고 나면 조합은 바로 할 수 있기 때문인데 개념상으로는 얘가 먼저입니다. 얘는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선택을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얘는 조금 더 나아가서 조합을 하고 나서 그 선택된 r개를 나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n개 중에 r개를 선택만 하면 되는 것과 서로 다른 n개 중에 r개를 선택하고 나서 그 r개를 나열하는 거. 됐어요? 개념상으로는 얘가 먼저죠. 얘가 얘를 포함하니까요. 그런데 얘를 먼저 하는 이유는 얘가 증명이 쉽기 때문이었고, 오랜만이지만 증명하는 방법을 살짝만 한번 보면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여기 n개가 있어요. 이 r개만 선택해서 나열을 하는 거니까 여기만 채우면 되죠. 경우의 수를. 그리고 여기에다 뭘 선택하면서 나열하는 거, 여기다 뭘 선택해서 나열하는 거는 다 동시에 차례로 연속으로 일어나야 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다 곱하기를 합니다. 곱사건이라고 그러죠. 그럼 맨 처음에는 n개 중에, 서로 다른 n개 중에 아무거나 들어가도 돼요. n가지 경우가 돼요. 그거 빼고 n-1가지, 그거 빼고 n-2가지 해서 여기까지가 점점점점 해서 몇 번째게 되느냐예요. 근데 거꾸로 세게 되면 보세요. n-0이죠. n-1이에요. n-2예요. 그럼 여기다가 n-뭐까지 갔을 때 이게 r개가 되겠느냐 인 거죠. 1부터 r까지가 r인데 0부터 뭐까지 해야 r인 거예요. r-1까지죠. 0부터 r-1까지가 r개예요. 그렇죠? 1부터 r개까지가 r개면 0부터는 r-1개까지가 r개가 되는 거죠. 이걸 좀 풀어서 쓰면 이렇게 되시는 거죠. 여기까지는 됐습니까? 그래서 경우의 수를 따져보자면 이 순열이라는 NP 퍼뮤테이션 아니라 그러죠. 얘는 n 곱하기 n-1 곱하기 해서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n-r 플러스 1까지 곱한 건데 이걸 또 점점점점으로 쓸 수는 없으니까 우리는 뭘 사용한다? 약분을 사용하는 거죠. 1부터 n까지 다 곱한 n팩에서 1부터 얘까지 곱한 것을 나눠서 빼주면 얘들만 남는 거 아니냐 이 개념이고, 그럼 여기가 0, 1, 2, 3, 4, r-1이면 여기는 n-r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1부터 n-r까지 곱한 n-r팩이 되시는 거죠. 얘를 약분을 치고 나면 요만큼만 남을 거고 그게 얘가 된다라는 계산으로서 NPR은 얘다를 고1 때 배우시는 거죠. 그러면 NCR이라는 녀석은 됐어요. NCR에다가 R팩을 곱하면 NCR에 R팩을 곱하면 NPR이니까 NCR은 NPR에다가 R팩분의 1을 곱한 게 아니냐. 그럼 NPR이라는 것이 지금 정의된 대로 n-r팩분의 n팩인데 거기다 분모에다가 R팩 정도 더 곱해주면 딱 떨어지는 게 NCR이 되는 거죠. 됐어요,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처음에 순열과 조합의 기본 개념으로 배우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실 필요가 있고,
이 확률과 통계라는 3학년 선택 과목에서 가장 첫 단원이 그냥 순열이 아닌 거죠. 여러 가지 순열이래요. 순열의 기본 정의는 뭐다? n개 중에 r개를 선택해서 그 r개를 나열까지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 가지 순열의 첫 번째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원순열이에요. 원순열의 개념은 되었어요. 일렬로 순열을 짜는 게 아니라 원에다가 배치하는 겁니다. 원에다가. 자, 그러면 소문자 A, B, C, D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 얘들을 원에 배치하는 경우인데 잘 생각하셔야 돼. 칠판이라는 면에서 뭐 북쪽이 있는 것 같고 위가 있는 것 같고 아래가 있는 것 같고 왼쪽 동서가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쟤네들은 동서남북이나 위아래의 개념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그러면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이 경우를 잘 생각해 보면 A 입장에서 바라볼게요. A 입장에서 자기 왼쪽에는 누가 있어요? B가 있어요. 오른쪽엔 누가 있죠? D가 있죠. 자기 대각선 맞은편은 누가 있는 거예요? C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경우랑 차이가 없어요. 자기 왼쪽에 역시 또 누가 있나요? 오른쪽에 누가 있나요? 맞은편에 누가 있나요? 그건 다른 사람 관점에서 봐도 똑같죠. 근데 이건 북쪽이었고 A가 이건 동쪽에 있잖아. 이런 개념이 없는 거예요. 사주가 없는 거죠, 얘는. 그럼 얘와 얘는 뭐 한 경우다? 같은 경우라는 거예요. 그쵸? 그럼 이 같은 경우들이 얼만큼 없어지는가? 자, 1번 자리, 2번 자리, 3번 자리, 4번 자리. 서로 다른 4개의 자리에 4개를 나열하는 건 당연히 4팩입니다. 4팩이죠. 근데 얘네들은 동일한 중복된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몇 번씩 중복이 되는가를 생각해보면 이 1, 2, 3, 4번 자리가 한 번, 90도 회전, 180도 회전, 270도 회전. 똑같은 경우가 몇 번씩 나온다? 자리의 개수인 4번씩 나오는 거죠. 여기까지는 이해됐습니까? 그 4번의 중복을 제거해주면 되는 거예요. 나눠서 제거해줘서 한 가지로만 보면 돼요, 그걸. 됐죠? 4, 3, 2, 1에서 4를 약분하니까 3, 2, 1만 남는 거예요. 3팩 이렇게 되시는 거예요. 그럼 n개가 있으면 일렬로 순열을 짰을 땐 n팩이었을 텐데 자리가 회전해서 일치하는 n가지만큼씩 중복이 발생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건 일렬 순열에서 중복의 방식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계산을 한 거고요. 똑같은 원순열에 조금 다르게 계산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 못 받기라 그러는데 아무 자리나 상관없어요. 아무 자리나 한 곳에다가 누구 하나를 딱 선점해놔요. 됐죠? 한 가지 경우에요. 그럼 나머지 3개 자리가 있죠. 사람도 몇 개가 남았어요. 3개가 남았어요. 이 3개의 자리에 3명을 배열을 하면 A가 지금 저 자리에 못을 바꿔 있기 때문에 이 자리들이 회전해서 일치하는 걸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회전을 못해요. 그래서 항상 이 원순열 문제에서는요, 회전하여 일치하는 것은 같은 것으로 본다 라는 조건이 붙어요. 그래서 아까도 일렬 순열로 나열한 다음에 회전해서 일치하는 경우가 4종류, 5명이면 5종류, 자리가 6개면 6종류, 그 중복을 나눠서 제거를 했거든요. 근데 저 자리에다 A를 탁 못을 박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야? 회전을 못해요. 저 자리들이 이제. 여기는 무조건 A의 자리야. 그럼 회전하지 않으니까 나머지 3개 자리에다가 3명만 나열하면 되는 게 되는 거죠. 똑같은 3팩이 나와요. 아까 일렬 순열에서 회전해서 일치하는 4가지 경우를 나눈 것과 한 명을 못을 박아놓고 나머지를 그냥 일렬로 배치하는 것과는 계산 결과는 동일한데 방식이 다르죠. 둘 다 알고 있는 게 유리하다. 왜 둘 다 알고 있는 게 유리하다?
어떤 문제는 일렬, 순열로 나열한 다음에 중복을 제거하는 게 더 계산이 편한 경우가 있고요. 어떤 복잡한 원순열 문제는 못을 박아놓고 나머지를 자리를 배치하는 게 더 계산이 용이할 때가 있기 때문에 원순열을 정의하는 방식을 두 개 다 알고 계시는 게 좋다라는 얘기예요. 자, 추가가 하나가 되죠. 네 자리인데 5명, 6명이었어. 얘네들을 네 자리의 원에 배치하는 방법은 뭘까? 일단 저 6명 중에 4명을 선택을 해야죠. 됐어요? 6명 중에 4명을 선택을 하고요. 그 4명을 원순열로 나열하는 경우를 됐죠? 그러면 4-2니까 3팩 이렇게 되시는 거죠. 됐어요? 그래서 얘는 여기까지는 그 n명 중에서 버릴 애가 없었는데 n명 중에서 r명을 뽑아서 그 r명을 나열을 하면 이런 계산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 개념입니다. 그래서 n명 중에서 r명을 선택하고 그 r명을 원순열로 배치하자. 이렇게 되시는 거죠. 어렵진 않죠. 예시 문제를 한번 봅시다. 1학년 3명, 2학년 3명, 3학년 2명, 총 8명이 있다. 이 8명을 원에다가 배치하는데 조건이 하나 붙죠? 같은 학년 학생끼리는 이웃하게 만들고 싶다. 3학년은 3학년끼리 이웃해야 되고 2학년은 2학년끼리. 역시 원순열이라는 단서는 붙었습니다. 회전해서 일치하는 것은 같은 것으로 본다. 그럼 이거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봤던 것처럼 이웃하는 경우를 가정해서 생각해야 돼요. 3학년, 3A, 3B, 3C. 3학년이라고는 하지만 다 다른 놈들이야. 2학년도 3명이야. 1학년이 3명이네. 미안해요. 1학년 3명, 1A, 1B, 1C. 2학년 3명, 2A, 2B, 2C. 3학년 2명, 3A, 3B. 얘네들끼리 한 덩어리를 지워줘야 되고 얘네들끼리 한 덩어리를 지워줘야 되고 얘네들끼리 한 덩어리를 지워줘야 되는데 이웃할 거니까. 근데 여러분은 자꾸 생각을 할 때 테이블이 8개가 테이블에 의자 8개가 이미 있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그러지 말고 테이블에 1학년 집단, 2학년 집단, 3학년 집단 3개를 나열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의자 생각하지 말고. 그래서 만약에 1, 2, 3이야. 그럼 이 1학년 3명이 이렇게 앉는 거고 2학년 3명이 이렇게 앉는 거고 3학년 2명이 이렇게 앉으면 8자리가 되는 거지. 자꾸 8자리가 있다라는 걸 먼저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럼 이 3개가 원순열로 배치되는 경우의 수는 당연히 2팩이죠. 3팩인데 3으로 나눠도 되고 3개 중에 한 놈 못을 박아놓고 2개만 나열하면 되시는 거. 근데 여기서 끝났느냐? 안 끝났죠. 왜 안 끝났어? 그래서 1학년 애들이 이렇게 3명이 앉았고 2학년 애들이 이렇게 3명이 앉았고 3학년 애들이 2명이 앉았는데 얘네 셋이 자리를 바꾸도 1학년은 전부 다 이웃한 게 맞아요. 얘네 셋이 자리를 바꿔도 얘네 둘이 자리를 바꿔도 1학년, 2학년, 3학년 각자 이웃한 게 맞으니까 그 경우들도 분화가 되는 거죠. 1학년 3명이 자리를 바꾸는 3팩 나열하는 거니까 2학년 3명이 자리를 바꾸는 3팩 3학년 2명이 자리를 바꾸는 2팩 이게 총 경우의 수가 되시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시겠습니까? 2 곱하기 6 곱하기 6 곱하기 2니까 12 곱하기 12 해서 144 이렇게 나오죠. 됐나요? 무슨 얘기인지. 요건 이웃하는 경우. 근데 우리가 이웃하는 경우만 보면 그런 경우도 있지. 얘네들은 이웃하면 안 돼! 라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것도 예시로 한번 보여드리면 예를 들어서 1학년 3명, 2학년 3명이 있어. 얘네들이 1학년끼리는 이웃하지 말아야 돼. 2학년끼리는 이웃하지 말아야 돼.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죠? 또 1학년 때 배웠던 그 이웃하지 않는 경우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2학년 애들 3명을 일단 원순열로 배치를 하면 되죠.
2학년 애들 2A, 2B, 2C를 원에다 배치하는 경우는 당연히 몇 팩? 2팩이죠. 3개니까. 그럼 사이사이의 자리가 뭐 1번 자리, 2번 자리, 3번 자리예요. 그래서 1학년 3명이 이 세 자리에 오는 경우를 생각하시면 되니까 학생들은 여기에다가 이 1학년 3명이 원에 배치되는 경우의 수인 2팩을 생각을 해요. 절대 안 된다. 절대 아니다. 그럼 선생님 1학년 이 3명이 이 세 자리에 들어가는 경우는 원이니까 2팩 아닙니까? 여전히 3팩이에요. 얘는. 왜 3팩이에요? 회전하여 일치하는 것만 같은 걸로 본 거야. 자, 2학년 애들이 자리를 잡았어요. 그게 얘야. 그쵸? 자, 근데 1학년 애들이 자리를 잡아요, 이제. 1A, 1B, 1C. 됐죠? 근데 얘네들이 1학년 애들이 회전을 해. 회전을 해서 여기가 1A고, 여기가 1B고, 여기가 1C야. 아까 직전 케이스랑 지금 배치된 케이스, 회전시킨 거죠, 한번? 다르죠? 이해돼? 선생님 말 똑바로 들어야 돼. 자, 1학년 애들이 1A, 1B, 1C 가는 건 1A 입장에선 자기 왼쪽, 오른쪽에 얘네들이 있어. 근데 회전을 한번 살짝 시켰어. 120도 회전을 시켜서 1C, 1A, 1B가 됐어. 자, 1A 입장에 자기 왼쪽과 오른쪽에 아까랑 다른 애들이 앉았어. 회전해서 일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어요. 여기까지는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얘는 중복을 제거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세 자리에 1학년 3명이 앉는 경우야. 됐어요? 그래서 얘는 12가지가 나오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아주 쉽게 이해하면 한 번 원순열의 중복을 제거했으면 다른 녀석들이 이 원에 배치될 때는 중복이 없어요. 회전하면 다른 게 되는 거니까. 이해됐어요? 그 두 개가 같이 도는 경우는 있다 없다? 없다. 그렇게 이해하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웃하는 경우, 이웃하지 않는 경우를 다 본 거야, 지금. 자, 여러 가지 순열의 첫 번째였던 원순열에 대한 기본 개념을 봤어요. 이번에는 두 번째, 중복순열입니다. 선생님, 그럼 여러 가지 순열이 총 몇 가지가 있나요? 그럼 세 가지가 있어요. 원순열, 중복순열,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중복순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서로 다른 4개 중에 3개를 선택해서 나열하는 이런 건 가능해요. 그런데 서로 다른 4개 중에 6번을 선택하여 나열하는 건 불가능하죠. 4개밖에 없는데 어떻게 6번을 나열을 해?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게 가능해지는 경우가 이 중복순열과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인데, 이 중복순열은요, 나왔던 놈이 또 나와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서로 다른 A, B가 있습니다. 이 2개를 가지고요, 중복을 허용해서 3번 나열하는 건 가능한 거죠. 어떻게? AAA 3개. 뭐 AAB 가능한 거죠. 뭐 ABB BBB 됐죠. 3개 너무 쉬워졌어. 무슨 얘기냐? 세 자리를 나열을 할 텐데 여기에 A가 들어가든 B가 들어가든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몇 가지 경우수? 2가지 경우의 수예요. 자, 역시 곱사건입니다. 다 나열돼야 전체 경우가 나오니까 첫 번째 자리에 A가 들어갔든 B가 들어갔든 두 번째 자리에도 누가 들어가든 상관이 없는 거죠. 세 번째 자리에도 누가 들어가든 상관이 없는 겁니다. 총 경우의 수는 몇 가지? 8가지가 되시는 거죠. 이거 너무 쉬워요. 원순열보다 증명하기가 너무 쉬운 겁니다. 그래서 얘를 2파이 3이라고 하는데, 이 파이, 진짜 원주일 파이 같은 그런 파이인데, 우리가 원주일 쓰면 대부분 꺾어 쓰잖아요, 이렇게. 얘는 그냥 2처럼 이렇게 약간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n 파이 r이라고 하면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r개를
선택한 고 나열도 하는 거예요. 중복 순열이니까 나열도 하는 겁니다. 얘는 계산 방법이 뭐다? n의 r승이야. 옛날에 선생님 가르쳤던 어떤 친구가 수학 진짜 잘했는데 수능 때 이게 서술형 1번으로 나왔어. 주관식 1번으로 나왔는데 새끼가 2파이 3을 2의 3승으로 계산하면 되는데 3의 2승으로 거꾸로 계산해가지고 9라고 쓴 적이 있어. 거꾸로 하는 거 아니야. 됐죠? 이건 너무 쉽다. 대신 미리 선생님이 설명해 드릴게요. 이 뒤에 나오시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라는 녀석과 이 중복 순열은요, 나왔던 놈이 다시 나와도 된다라는 조건은 있는데요. 둘의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 얘는 그 서로 다른 n개가 몰빵돼도 상관이 없어요. 횟수에 제한이 없어. A가 3번 등장해도 돼. B가 2번만 등장해도 되고요. B가 안 등장해도 되고요. B가 3번 다 등장해도 돼. 그런데 뒤에 배우시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은요, A나 B의 등장 횟수 제한이 있어요. A는 2번만 등장해라. B는 3번 등장해라. 이런 식으로요. 등장 횟수에 제한이 없는 것과 등장 횟수에 제한이 있는 것으로 구별을 하는 겁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집합의 두 부분 집합 x, y의 순서쌍의 개수는 이라고 하면 1학년 때도 배우지만 이 벤 다이어그램을 만족시키는 경우를 다 세라는 뜻이에요. 됐어요? 이 벤 다이어그램이 몇 종류, 저 가나 조건을 만족시키는 벤 다이어그램이 몇 개 나옵니까를 물어보는 게 얘예요. 첫 번째, x와 y의 합집합의 원소 개수는 4개 이하입니다. 이렇게 된 거고, 두 번째가 더 중요하네요. 집합 x의 모든 원소의 합은 10이다. 저게 먼저예요. 그럼 집합 x의 원소가 누구들이 될 때 합이 10이 되느냐? 원소 5개 중에 1개만 가져오면 10이 안 돼요. 2개 갖고 와도 10이 안 돼요. 맥시멈 9밖에 안 되거든요. 몇 개? 3개일 때가 있는 거죠. 어떻게? 1, 2, 3 안 되죠? 1, 2, 4 안 되죠? 1, 2, 5도 안 돼요. 1이 들어가면 3개는 합이 10이 될 수가 없습니다. 뭐가 돼요? 2, 3, 5가 나가죠. 또 3개짜리가 저것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1, 4, 5가 있죠. 2에서 하나 줄이고 3에서 하나 늘려서 10을 만드는 거예요. 원소를 3개만 써서 합을 10을 만드는 방법은 이 둘밖에 없어 보입니다. 근데 이것도 있죠. 몇 개짜리? 원소의 개수가 4개짜리로 합을 10을 만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5개 다 들어가면 15니까 그건 불가능해요. 자, 그럼 이 경우의 수도 괜찮고 이 경우의 수도 괜찮고 이 경우의 수도 괜찮은 거예요. 시작한다. 잘 봐야 돼. 이거 중요한 문제야. 집합 x의 원소가 2, 3, 5가 되면 일단 나번 조건은 만족한 겁니다. 그런데 2라는 원소, 3이라는 원소, 5라는 원소가 1번 영역에 들어가도 되고 2번 영역에 들어가도 상관이 없어요. 집합 x의 원소가 2, 3, 5인 거니까. 잘 들어. 확률과 통계에서는 이 경우의 수나 확률을 무슨 방법으로 셀 건지가 결정되는 게 80%예요. 문제를 해결하는 80%는 거기서 결정됩니다. 원순열은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두 번째로 배운 중복순열이 당연히 될 텐데 아까 직전에 배운 게 중복순열이니까 왜? 2라는 원소가 1에 들어가도 되고 2번 영역에 들어가도 상관이 없어요. 즉 1 또는 2에 몇 가지 경우의 수? 2가지 경우의 수를 가질 수 있는 거죠. 원소 2가 여기 들어가든 여기 들어가든 상관이 없어요. 그건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원소 3도 그렇고 원소 5도 그래요. 아, 1번 영역, 2번 영역 서로 다른 2개를 가지고 몇 번, 3번 선택해서 나열해봐 라는 뜻인 거죠. 그래서 그 계산이 2의 3승 8가지입니다. 와, 그럼 집합 X의 원소가 2, 3, 5가 되는 게 8가지구나. 천만의 말씀이야. 안 끝났어. 왜? 2, 3, 5가 아닌 1, 4도 어딘가엔 들어가야 돼.
몇 번과 몇 번? 3번에 들어가도 되고 4번에 들어가도 돼요. 그래야지 전체 집합이 1, 2, 3, 4, 5가 다 들어간 거지. 그런데 이미 집합 X는 원소가 3개인데 가번 조건 잘 생각하셔야 돼요. 원소의 개수가 4개 이하면 돼. X, Y 합집합이. 즉 4와 5가 여기에 안 들어가도 돼. 여기 다 들어가도 돼. 근데 뭐는 안 돼요. 4와 5가 3번에 다 들어가는 건 원소의 개수가 몇 개가 된다는 뜻이야. 5개가 된다는 거니까 안 돼. 그러면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4와 5는 3번, 4번 둘 중에 아무나 3번, 4번 둘 중에 아무나 몇 가지 경우예요? 4가지 경우가 맞는데 3번, 3번 하는 그 한 가지만 빼주면 되겠지. 몇 가지 경우? 3가지 경우가 되시는 거야. 그럼 1, 2, 3, 4, 5가 다 배치가 4, 5가 아니지. 14지 14. 뭔 4, 5야. 2, 3, 5가 있으니까 14죠. 그러면 2, 3, 5 배치하는 게 8가지, 1, 4 배치하는 게 3가지니까 8, 3, 24가지가 이 경우의 수가 되시는 거예요. 계산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X가 1, 4, 5고 나머지 2개 2, 3이 어디에 들어가는 것도 몇 가지예요? 24가지죠. 계산할 필요가 없어. 1, 4, 5가 1, 2 둘 중에 아무나 들어가도 돼. 몰빵돼도 돼. 8가지. 2, 3이 3, 4에 막 들어가도 되는데 3, 3에 들어가면 안 돼. 그거 한 개 빼서. 8, 3 역시 24가지. 이제 마지막 경우의 수만 남았죠. X가 1, 2, 3, 4이고 5가 어디 한 군데 들어가면 되는 건데 몇 가지인지는 바로 셀 수 있으면 중복순열이지. 1, 2, 3, 4가 1, 2 파란색 1, 2 영역 아무 데나 들어가도 돼요. 16가지죠. 자, 근데 집합 X의 원소가 이미 4개야. 그 얘기는 가번 조건을 확인해 봤을 때 여기에 아무도 들어가지 말아달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여기에 5가 들어간 5 하나 남았는데 여기에 5가 들어가는 순간 집합의 원소가 5개가 돼버려. 안 되죠. 5는 무조건 어디 들어가야 돼? 그럼 한 가지죠. 무조건 거기에 들어가야 된다는 한 가지밖에 없는 거야. 자, 그럼 이제 1번도 괜찮고 2번도 괜찮고 3번도 괜찮으니까 곱사건이 아니고 합사건이에요. 2개 더하시면 48, 얘까지 더하시면 64 이렇게 되시겠죠. 되셨어요, 교수님?